안녕하세요, 소오토반입니다. 오늘은 볼보 XC60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 오토갤러리에서 차량 중개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28살 정혜진입니다. 볼보의 XC60 모델이고요. 지금은 단종된 D5 인스크립션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을 탄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걸 이제 작년 추석쯤 가져오게 됐어요. 저는 중고차를 구매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55,000km 정도였고 네. 지금 1년 됐고 10,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매일매일 타기는 하는데요. 네. 출퇴근 거리가 짧고 장거리 여행 다니는 걸 안 좋아했나? 네. 그래서 좀 짧게 주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긴 송파에서 양재면은 10km 정도. 그쵸. 네. 주말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남자친구 차 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 볼게요. 얼마에 가지고 오셨나요? 5천만 원 중반대로 가져오게 됐고요. 신차 출고는 아마 7천 중반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7천 중반. 네. 그러면은 지금 중고차 가격이 5만 킬로 기준 5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게 너무 좋은 게 저는 10,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도 오히려 금액이 소폭 상승해서 아,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5,100, 200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지금도 5,100, 200 정도면 훌륭한 금액이지 않나. 또 요즘 신차 출고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가장 큰 영향은 XC60이 작년에 신차 발표를 풀체인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디자인이랑 내외관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저는 이 차를 이제 승계를 받으면서 어머님이 주행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들게 됐고요. 어머님이 무사고 경력이 오래되셔서 어머님 밑에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200은 나오지 않을까? 저희 80만 원 나왔어요. 80만 원. 네. 단독으로 들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올해 28살인데 혼자 들었을 땐 280 그쵸, 그 정도 정도 나오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만 30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보통 13, 12, 13까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9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험악하게 해서는 절대 아니고 네. 시내 운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9km 정도? 고속과 시내 나눠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고속으로 올리신다고 하시면 13km, 14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시내에서는 7km, 8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선 7, 8, 고속에서는 13, 많이 나오는 14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차를 판단할 때 외관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실제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게 시트가 너무 화사해서 그런 것들로 눈여겨서 보다 보니까 이런 네. 가죽 질감이 너무 좋고요. 가죽 질감 포함해서 저는 독삼사부터 더 많은 차량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차만큼 옵션이 많은 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차들에는 없을 수 있는 마사지 시트 같은 것도 너무 당연히 있고 예전에 BMW 뭐 차량을 탔는데 뭐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도 너무 당연히 있는 옵션 사항이 좋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오디오예요. 볼보 타시는 분들은 오디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도 저희 뭐 일반 노멀 오디오로 치는 오디오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뭐 보스, 네. 하만카돈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항상 업계 1위 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왜 성능이 좋은지 제 다음에 공부해서 네,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채널 수도 많은가요? 15개나 들어가 있어서 적은 음향으로도 엄청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볼보 하면 역시 당연하게 나오는 장점.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 기간이 5년이나 돼서 그 부분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5년이나 해줘요, 보증을? 네, 키로수는요? 10만 킬로입니다.
보증제도가 상당히 좋네요. 그쵸. 타 브랜드에 비교했을 때 보증기간이 좀 길다. 긴 게 특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볼보 하시면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아. 하시잖아요. 볼보가 왜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충돌 방지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마케팅이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그런 영상은 뭐 일반 차량들도 많이 있어서 왜 더 안전하다는 거를 장점으로 내세울까 이런 것들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안전검사를 할 때 미국에서는 브랜드별로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안전검사를 시행을 한대요. IIHS라는 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탑 세이프티 픽을 선택을 해서 이 차는 안전하니 저희도 보험료를 인하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라는 등급이 있대요. 근데 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의 단일 최다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가 볼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인데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네. 단일 브랜드 최다. 그게 지금 2021년, 2022년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차량이잖아요. 스웨덴은 상시사철 눈이 오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도 난방 장치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함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체인지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신차를 타는 것, 신형을 타는 것과 같은 효과, 느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식을 타시는 분들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타는 차라 단점이 뭐가 있을까, 뭐가 단점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능 모델들을 정말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데서 느껴지는 좀 심심함? 근데 이건 이 차의 단점이 아니니까 제가 느끼는 부족함? 그리고 SUV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런 롤링? 꼽으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단점은 디젤이 연비적으로 좋아서 구매를 한 건데 경유값이 더 오르는 추세가 속상합니다. 지금 단지 조금 느끼는 아쉬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차들을 타면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작은 화면을 통해서 스탑앤고라든지 심지어 에어컨이라든지 공조기조차 다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전자장비 문제로 화면이 안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아쉬운 점. 버튼 있는 자리도 터치로 막 바뀌었을 때도 그게 이질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올 터치고 다 찾아서 봐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젊은 분들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키오스크 못 만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단점 또 있나요? 뭐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어 인치수가 너무 커서 타이어 교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중형 SUV들은 거의 18인치, 19인치 정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이 커서 훨씬 멋있고 예뻐 보이지만 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비라든지 혹은 뭐 이런 소모성 부품 비용이라든지 18인치, 19인치만 됐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약간의 아쉬움.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어떤 차량 있었나요? 저는 사실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편은 아니고요. 많은 차량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다 보니 기회가 왔을 때 대부분의 차량들을 타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리스 승계받는 차량들만 타게 되는데 승계받을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전비가 사실 크게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잠깐 타도 무리가 없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선택을 해서 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고민이 들 때쯤 거의 다 타보는 편입니다. 소비력이 엄청나서 네.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기회가 계속, 자주 오니까. 네, 계속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SUV가 타고 싶어서 디스커버리 차량을 선택했었는데 D5를 타다 보니까 사실 아까 SUV 꿀렁거림이 조금 싫다라고 했지만 그 네. 높은 시야에서 오는 청량감이 굉장히 음.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도 그 차는 저희 집 기계식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차량이었어요. 환경이 다른 일반 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타기보다는 기회가 와서 타봤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2인이시면 추천을 드리고요. 4인 가족이 타신다고 하시면 조금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내 공간을 네. 봤을 때 그러면 이 이야기 이어서 추천하는 이유와 아닌 이유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독일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X3, GLC 그 브랜드들 대비해서 옵션 구성도 너무 좋고 다른 2.0 모델 대비해서 파워펄스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리스폰스도 굉장히 짧고 연비도 좋고 안정성도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타기도 너무 좋지만 2열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네. XC90을 추천드립니다. 앞자리 좌석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뒷열까지 생각하셔서 더 많은 분들과 행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XC90을 타시는 게 실제로 이 차를 저한테 양도해주신 분도 XC90을 출고하셔서 아, 60을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통풍 시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무슨 통풍 시트가 장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국내에 있는 차량들은 바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식이고 수입 브랜드 통풍 시트는 흡입하는 방식이라 사실 켜도 킨 것 같지 않고 맞아요. 시원하지 않은 느낌인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있어서 좋다 이런 말보다는 통풍 시트가 성능이 우수하다. 통풍이 있는 건 당연하고 네. 통풍이 시원하다. 네. 성능이 너무 우수하다. 요즘 같은 날 너무 덥잖아요. 사실 오늘도 네. 거의 40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노면 온도가 지금 40도 네. 이상을 밑돌고 있죠. 아까 비둘기들 이렇게 네. 발바닥이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양말 벗고 발바닥에 이렇게 대봤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바보 같죠? 개성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통풍 시트가 시원하다는 얘기에서 비둘기 발바닥까지 얘기가 흘러갔지만 다시 돌아가서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 주위의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 차를 샀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 차들을 많이 탔었기 때문에 이걸 왜 타? 이런 아.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부잣집 딸 같아 보인다. 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인다. 네. 부잣집 딸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는 양갓집 따님이 시집을 가요. 그러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선물 받은 아, 그리고 네.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젊은데 성공한 연예인 마마무의 화사님도 네. 이 차를 타고 나오고 악동 뮤지션 수연님도 이 차를 타고 나오고 사실 저는 볼보가 네. 안전성도 마케팅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효린의 민박에서 이효리가 타고 나와서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효리 씨도 타니까. 네, 약간 네. 영앤 리치의 느낌? 아, 느낌만 네. 느낌만 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차를 오래 못 타요. 3개월, 6개월 정도 타고 다음 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다양한 차를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변을 추구해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오래 탄 차가 지금 볼보예요. 막상 대체제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들면 다음에는 이런 차를 사고 싶다 하겠는데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탄 차고요. 차는 항상 저랑 같이 있어주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저를 데려다주고 누구를 만나고 왔을 때 저를 데리러 와주고 그 속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어준 친구라 다른 차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럼 이 차를 평생 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오늘은 사실 너무 떨려요. 준비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준비한 모습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직업적인 게 차량들을 중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서토반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다른 정보를 또 줄 수 있는 컨텐츠로 한 번 더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오늘의 아쉬움을 그러면 네. 다음번에 더 양질의 컨텐츠로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준비해서 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분명히 댓글이 달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주제를 정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